여러분 혹시 다음 시즌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나요? 저희 팀에서는 뭐 외교관을 기다린다는 팀원도 있고요. 뭐 기묘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즌이나 왕자의 게임 프리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미러 다음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엄청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갑자기 제작 일정이 중단됐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?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미국 작가조합에 소속된 할리우드 영화랑 방송 작가들 10,000명 넘게 파업을 시작했습니다. 펜슬드 다운이라고 해서 펜을 내려놓다 라는 구호를 걸고요. 말 그대로 대본을 이제 쓰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.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나 뭐 방송사, 넷플릭스 같은 뭐 OTT 업체들 본사 앞에 가서 작가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요.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인 MBC의 그 더 투나잇 쇼나 ABC의 그 지미 캐멜 라이브 같은 경우가 줄줄이 결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 재방송만 계속 틀고 있더라고요. 근데 뭐 미국의 TV쇼가 결방하는 건 사실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진 않으실 텐데요. 할리우드 영화랑 OTT 콘텐츠의 작가들까지 파업에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. 그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마지막 시즌이랑 워너브라더스의 그 왕자의 게임 스핀오프인 하우스 오브 드래곤까지도 작가들의 파업으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. 작가들이 이렇게까지 뭐 대규모로 파업을 벌인 건요. 2007년에 그 인터넷으로 뭐 방송이나 영화를 처음 보게 됐을 때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 한 100일 정도 파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때 이후로 이렇게까지 큰 파업이 열린 거는 처음입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. 작가들이 들고 있는 피켓 구호를 보면요. 펜은 내려놓고 주먹을 들자라거나 공정한 임금 없이는 한 장도 안 쓸 거다. CEO한테만큼 나한테도 돈을 달라. 아니면은 AI는 영혼이 없다. 라고 적힌 피켓들을 들고 있습니다. 헐리우드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? 얘기를 해보자면요.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 스크린의 시대에서 사실 OTT 시대로 넘어왔잖아요. 그러면서 작가들의 처우는 더 안 좋아지고 심지어 AI가 작가의 업무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이 작가 조합은 그 협상 대상자인 영화 TV 제작자 연맹 뭐 AMPTP라고 하는데요. 3년에 한 번씩 협상을 벌이는데 이번에도 한 6주 정도 협상을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엔 파업을 선택한 겁니다. 근데 뭐 작가들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요. 배우 드루 베리모어도 예정되어 있던 그 레드카펫 행사까지 취소하면서 그 작가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. 또 배우 로브 로우도요. 직접 거리로 나가서 작가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더라고요. 시위가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작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처우를 받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 피디님 근데 지금 OTT 몇 개 정도 구독하고 계신가요? 티빙이랑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 한 3개 보고 있는 거 같거든요. 다비 PD는 몇 개 구독하나요? 저 진짜 많이 구독해서 아마존 프라임 빼고는 다 구독하고 있어요. 대박이다. 몇 개 구독해요? 한 3개? 3개? 저도 한 4개 정도 구독하고 있긴 하거든요. 뭐 봐요? 저 구독하는 거 안 봐요. 전 나는 솔로. 이렇게 요즘에 OTT 시대가 되면서 다들 뭐 3-4개씩은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. 뭐 우리나라도 많긴 하지만 뭐 미국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, 뭐 애플 TV, 뭐 HBO 맥스, 뭐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, 뭐 훌루,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컨텐츠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컨텐츠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작가들의 처우는 안 좋아졌다고 할까요? 우선 OTT 시대가 되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작가들에게 문제가 됐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 한 드라마 시리즈의 에피소드가 뭐 22개에서 24개 정도였잖아요. 그래서 작가들이 이 한 시즌을 맡게 되면 뭐 9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요즘 OTT에서는 뭐 긴 호흡보다는 뭐 한 시즌당 뭐 6개나 12개의 에피소드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뭐 실제 HBO 뭐 드라마 시리즈에 참여했던 한 작가가 10부작짜리 드라마를 뭐 이렇게 맡게 됐는데 이 15주 동안
동안 작업하고 총 뭐 3,200달러만 받았다고 해요. 그래봤자 뭐 우리 돈으로 420만 원 정도더라고요. 이렇게 뭐 작가들이 한 시즌을 맡아도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. 또 근데 뭐 여기 하나만 맡았다고 끝이 아니라 시즌은 뭐 더 빠듯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예전에는 재상영 분배금, 그러니까 리지듀얼스라고 해서 이 TV에서 재방송을 할 때마다 아니면은 뭐 영화라고 하면 흥행 결과에 따라서 뭐 작가들한테 인센티브처럼 주는 임금이 있었거든요. 사실 OTT는 뭐 컨텐츠 건별로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구독 모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리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재생을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다 보니까 재상영료라든가 또 뭐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 상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OTT 업체들에서도 사실 뭐 인기 순위까지는 제공하고 있지만 뭐 몇 회 재생이 됐는지 명확한 데이터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뭐 리지듀얼스로 뭐 8달러 정도 받았다라는 작가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작가들이 얼만큼의 뭐 리지듀얼스, 그러니까 재상영 분배금을 받아야 할지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인데요. 작가들은 더 많은 재상영 분배금을 요구하고 있고 제작사는 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해볼 만한 게요. 바로 미니룸 관행인데요. 이거는 최근 들어서 생긴 개념인데요. 그 제작사에서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뭐 최저임금 정도로 뭐 단기간 8주에서 10주 동안 2-3명의 소수 작가들만 고용을 해서 기획이랑 대본 집필을 하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제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. 사실 예전에 뭐 방송 시대에서는 뭐 파일럿 프로그램을 방영해보고 뭐 반응이 좋으면 제작할지 말지를 결정했었잖아요. 그런데 OTT 스트리밍 시대에서는 그 역할을 미니룸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작가들이 열심히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 제작되지 않을 경우에 작가들은 그냥 그대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작가의 일마저도 굉장히 불안정한 긱 이코노미화가 됐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. 그래서 작가들은 뭐 파업이 끝날 때까지 넷플릭스를 구독 취소해달라라고까지 호소를 하더라고요. 미디어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변하면서 작가들의 처우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도 뭐 큰 문제긴 한데요.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AI의 등장이에요. 특히 뭐 챗 GPT 같은 생성 AI는 뭐 기존 콘텐츠들과 뭐 아예 다른 제3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작가들의 직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요. 로이터에서는 뭐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할리우드 작가들이 수십 년 동안 기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뭐 SF 뭐 대본들을 써왔는데 이제 작가들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진짜 싸우고 있다. 라고 썼습니다. 그러니까 뭐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. 그러니까 실제로 작가 조합이 내놓은 요구안들을 쭉 살펴보니까요. 아예 그 AI 관련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. 작가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시나리오를 AI가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물론 뭐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AI를 뭐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도구고 수단일 뿐 최종적인 작업은 사람인 작가들이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. 그러니까 또 최종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 작가의 이름이어야 한다라고 작가들은 주장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예 뭐 AI를 원전 봉쇄하자라는 건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이 AI에 대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. 이거는 작가들이 쓴 시나리오를 AI를 학습시키는데 사용해선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. 이 작가 조합은요, 뭐 이미 제작사들이 AI에게 인기 시나리오를 막 학습시키고 또 AI가 만든 시나리오가 조금 어설프다 보니까 그거를 인간 작가들이 좀 재수정하게 한다. 그러니까 뭐 그런 지시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OTT도 사실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한테 추천 콘텐츠가 뜨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뭐 많은 대중,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AI가 계속 인기 시나리오들을 학습하면서 그에 맞는 대본을 작성하게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부 작가들은 AI를 표절 기계라고 부르더라고요. 뭐 아무리 뛰어난 생성 AI더라도 사실은 뭐 기존에 있던 대본을 학습한 결과를 내놓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협상 대상자인 제작사 협회에서는요, 이 AI 규제안을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. 뭐 대신에 뭐 앞으로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매년 회의를 하자라는 입장이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AI가 기묘한 이야기만큼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?
맞아요.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이미 생성 AI가 제작한 영화들이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영화 뭐 안전지대라는 영화도 있고요. 뭐 옴니버스 영화인 화이트 미러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AI가 사실 또 대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.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어서 뭐 영상 그래픽이나 이미지나 뭐 배우의 모습까지도 재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또 최근에 그 일본 넷플릭스 재팬에서 만든 개화소년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. 이 영화를 쭉 보고 뭐 엔딩 크레딧을 보면요. 이 배경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그냥 AI가 올라가 있습니다. 웃긴 건 그냥 AI 하고 괄호하고 플러스 휴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몇 년 전에 그 알파고로 AI라는 게 대중들한테 막 알려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. 그래도 막 창의적이다라고 여겨졌던 몇몇 직업들은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몇 년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뭐 영화, 드라마 작가들을 포함해서요. 뭐 소설이나 사진, 그림까지도 AI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. 뭐 한동안 챗 GPT가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런데 요즘엔 또 뭐 구글에서 낸 바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. 앞으로 계속 뭐 이렇게 점점 더 똑똑한 생성 AI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쭉 그 미국 작가들의 파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. 사실 이런 상황에 놓인 건 미국 작가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.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입사 최종 면접에서요. 뭐 기자도 AI가 대체하지 않겠냐? 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진짜 좀 끝까지 대체되지 않을 만한 직업은 어떤 직업일지, 그리고 AI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할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.